찰리 채플린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배역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옷을 입은 순간 의상과 분장은 마치 내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펑퍼짐한 힙합 패션의 사람, 깔끔한 정장 패션의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 공간이 확 다르지 않나요? 누군가의 화장과 패션은 그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또 무엇을 드러내고 싶고 무엇을 감추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의 옷으로 그의 영혼을 입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15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녹음하는 날짜가 이제 3월 3일. 이제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연도가 3개월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리다니. 진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저도 30대로 향하고 있고, 네, 뭐 초조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게 맞겠죠? 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님을 소개해야겠죠? 배우가 배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없어선 안 될 존재의 분장 스태프님입니다.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무대 분장하는 김주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형님. 뭐 이런 라디오 팟캐스트 나오신 건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죠.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부끄럽긴 한데 좀 네. 떨리네요. 뭐 그렇게 안 뜨셔도 되고 그냥 재밌게 떠들다 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안 게 이제 3년 전이었나요? 3년 전? 3년 전? 네, 였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좀 첫 만남이 좀 웃겼잖아요. 맞아요. 길에서 만났죠? 맞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그게 참 웃겼던 게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이제 저랑 아는 이제 학교 친한 선배 형이 있어서 딱 만나서 제가 그때 뒷걸음질 치면서 백스텝으로 그 형이랑 계속 대화하고 있었어요. 형 뭐야? 하면서 나 뭐 약속 있어서 뭐 무슨 약속 나 술 약속. 그래? 술 약속 누구랑? 얘네들 하면서 갑자기 그 살짝 바로 뒤에 있었던 여자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그럼 그냥 같이 마실까? 이제 보니까 또 저랑 나이도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학과에서 그 분장 그거를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이 있었던 사이라서 또 그날 이제 금방 친해지게 돼서 뭐 그 뒤로도 자주 보고 또 공연 들어가신 거 이제 초대권 저한테 주셔가지고 또 보러도 가고 그랬었죠. 그때가 이제 벌써 3년 전이라는 게 참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거 팟캐스트 오실 분 하실 분 뭐 모집합니다 했는데 또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약속 잡아서 거의 3, 4일 후 만에 또 만나게 되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들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들이 좀 뭐가 있는지. 제가 참여했던 작품은 가장 최근에 끝난 건 네. 연극 타인의 삶 그리고 부치아난 뭐 헤드윅 크로이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뭐 카르밀라 기타 등등입니다. 맞아요.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많이 열심히 했죠. 맞아요. 예전에 기억났던 게 1년 꽉꽉 차 있고 어디 갔다가 아니면 뭐 그 본인 작품 아닌데 뭐 갑자기 손이 부족해서 뭐 어디로 그쵸. 지방으로 간다거나 용병하러 가시고 되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본인의 어떤 꿈이 된 것, 이렇게 직업이 된 어떤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계기? 네. 계기는 확실히 있었어요. 계기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뭔가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은 게 있나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제일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치장이었거든요. 치장. 네, 저를 치장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심리학과를 갈 줄 아셨는데 네. 부모님한테 나 미용할 거야 하고 통보를 하고 협의 없이 원서를 하나만 냈죠. 딱 하나만요? 네. 오, 그게 이제 서경대였나요? 그쵸. 어허라. 그러면 그때 당시 부모님의 어떤 반응이 좀 일단은 당연히 반대하셨죠. 그쵸. 당연히 반대하셨고 심지어는 등록금을 안 내주셨어요. 아하. 그 원래 오후 4시 마감이잖아요. 네. 그런데 3시 50분인가 그때 등록금을 넣어주셨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민을 또 하셨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또 부모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항상 물어보시죠. 재밌냐? 네, 재밌으면은 뭐 됐다. 다행이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고 뭐 탱자탱자 그쵸? 아무것도 소식 없으면은 자, 이 자식 내가 거기 보내는 게 아니야. 뭐 이랬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하게도. 맞습니다. 한번 감사의 인사.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텝이 가진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이제 김주영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스텝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고민이 이렇게 막 드는 그런 지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워라벨. 네, 워라벨과 금전. 금전적인 문제? 그죠. 금전은 뭐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워라벨이라는 게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스태프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캐잖아요. 그렇네요. 네, 원캐니까 보통 평일에는 공연이 늦은 오후부터 있고 네. 또 주말에는 뭐 공휴일이나 이럴 때 남들 놀 때 그럴 때는 공연이 오전부터 하루에 2번이 있으니까 네. 이게 온전히 내 시간을 보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오후에 공연이 있어서 오전에 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하루의 마무리는 출근을 하고 이제 공연이 끝남으로써 마무리가 되니까 네. 뭔가 이렇게 내 할 거 하고 이렇게 바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체력적으로나 좀 심리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은 이제 배우보다도 먼저 가장 빨리 출근을 해서 어떻게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형식으로 또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사실 분장팀이 제일 빠릅니다. 정말요? 스태프 중에 거의 뭐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극장 감독님들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극장 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 감독님들이 일찍 오시는데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 컴퍼니 매니저님이 보통 문을 다 열어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컴퍼니 매니저님이랑 같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5분 10분 정도 있다 출근을 하거나 그래서 분장 스텝이 제일 빠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 스텝분들에 대한 어떤 좀 잘 모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분장 이런 것도 되게 좀 간단하게 그냥 분장 메이크업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막 엄청나게 화려한 뭐 헤드웨이 같은 거는 막 가발도 쓰고 뭐 하고 이렇게 분장도 빡 이렇게 세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좀 이제 평범한 극 같은 거에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분장팀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단순히 공연 기간 때 빼고도 막 극장 들어가는 기간 거기서 막 뭐 분장이나 뭐 이런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단순히 그 메이크업 룸에서 하는 거 말고도 급박하게 뭐 이제 배우가 잠깐 퇴장했다가 조금 있다 나오는 상황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땀 닦아주고 그쵸, 분장 그쵸. 수정해주고 막 그런 것도 맞아요. 체크해야 되고 그쵸, 그쵸. 정말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매체를 하고 있지만 매체에서 막 이제 인사 나누고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럴 때도 막 이제 스태프분들이 막 너무 고생 많으셨다. 아유 저는 한 거 없다. 그냥 다 세팅해주시고 뭐 해주신 거에서 저는 그냥 내가 준비한 연기만 하면 잘 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스태프분들은 아침 일찍 먼저 기상해서 어디로 가서 뭐 준비 다 해놓고 그날 촬영 같은 거 끝나면은 그 뒷정리도 그분들이 다 하시고 결국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 근데 진짜 문제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날 또 공연을 해야 되는데 뭐 가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막 예를 들어 소품팀의 경우 오늘 소품이 공연하다 깨졌어. 뭐가 그럼 그걸 다시 뭐 사입을 하든 아니면 뭐 다시 만들어야 되던 그날 밤 새벽까지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날 공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쵸.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든 해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날 공연에 가발을 써야 되는데 가발이 손상됐다. 아니면 갑자기 가발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집에 들고 가서 합니다.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막 네. 그 가발을 들고 가서 막 네, 왜냐면 극장 문 닫으니까 네, 맞아요. 집에 들고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니면 작업실에 가서 하거나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어. 그럼 또 혹시 뭐 분장을 하시면서 뭐 이제 더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많죠. 그럼 이제 분장 단순히 어떤 도안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부터 참여한 적은 있으신가요? 디자인부터 참여한 적은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상업 공연이 아니라 가지고 뭐 제가 전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이 작품의 분장 디자인을 꼭 맡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면? 꼭 맡아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 분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으면은 바이블이 있으면 네, 바이블이 있으면은 만약에 특이한 분장이다. 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긴 하죠. 네, 대부분 잘 안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헤드윅이나 뭐 연극 중에 스카팽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과한 분장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공연 중에서는 사실 아직은 제가 그 디자인보다 더 잘할 자신은 전혀 없고 새로운 공연 중에 과한 분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꼭 해보고 싶어요. 과한 분장.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스카팽처럼 어떤 그 코미디아 델라르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헤드윅 같은 거나 저는 헤드윅 같은 거. 전 드래킹 메이크업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과한 거 막 눈 빡, 코 빡, 막 입 빡, 막 가발 빡 이런 거. 그러니까 분장으로 좀 이게 분장이 없으면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공연들. 분장의 매력이 극대화가 되는. 그쵸. 맞아요. 그런 공연들 맞아요. 너무 좋죠. 특히 또 분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드랙 관련된 작품을 되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드랙 그 캐릭터를 많이 맡았었으니까 막 그때마다 그 도안을 넘어서 막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보면서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저희 서로 장난치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막 가발까지 입히고 뭐 의상까지 입혔을 때 막
그 분장이 진짜 빡 드러나니까 그 뿌듯함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올리면 또 올리는 대로 또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다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블러셔 영역이 뭐 동그란 거보다 사선이 좀 더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맞춰보면서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그런 헤드윅이나 뭐 혹은 그런 작품들에서 본인이 좀 메인을 맡아서 분장 뭐 디자인부터 해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오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들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스텝인가 봐. 네, 김주영님께서는 뭐 스텝 일 하시면서 뭐 이렇게 자기가 했던 실수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잊을 수 없는 단 하나가 뭐지? 정말 명백하게 있어요. 명백한 실수. 뭔가요? 궁금하네요. 보통은 분장 스텝이 웬만하면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실수를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없죠. 제가 뭐 잠을 자서 뭐 지각을 해서 분장을 못 하거나 막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근데 딱 한 번 공연에 지장을 준 실수를 했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 날짜도 기억나요. 한 4년 전. 네, 4년 전이었어요. 4년 전에 제가 헤드윅 지방 공연을 돌고 있었어요. 네. 헤드윅. 네. 그런데 마지막 장면쯤, 그러니까 피날레 완전. 네. 그때 헤드윅은 무대에서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던 가발을 그 상대 배우인 이치학한테 넘겨주면서 너도 너의 모습을 찾아라 하고 이제 미드나잇 라디오를 탁 부르는 씬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치학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퀵 체인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바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무대에서 객석 쪽으로 이치학이 뛰어와서 아웃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 공연장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객석의 길이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치학 체인지를 할 때는 분장, 그리고 RF, 음향, 그리고 의상, 그리고 무대 감독님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완전 풀로. 네.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 분장팀만 하는 일을 얘기하자면 이치학이 남자 가발을 쓰고 있으면, 쇼컷 가발을 쓰고 있으면 그거를 벗기고, 그리고 턱 수염을 지우고 그 지워진 부분에 베이스를 다시 하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속눈썹을 붙이고 볼 터치를 하고 가발을 씌우는 게 너무 많은데요? 분장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상팀도 막 입혀야 되고 위아래로 막 다 하고, 그리고 막 부츠 막 겁나 긴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막 신기고. 근데 심지어 헤드윅은 밴드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인이어를 차야 돼요. 근데 인이어가 이렇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의상을 입고 벗기고 이렇게 퀵체인지를 할 때 인이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빠지는 게 귀에서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캡이 빠져버린다거나 뒤에. 뒤에. 근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일어난 거죠. 오 마이 갓. 네, 일단 인이어가 빠지니까 의상 쪽에서 지퍼를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고. 그럼 저희는 지퍼를 올려야 가발을 씌우는데 기다리고 있고. 모든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나잇 라디오를 헤드윅이 부르고 있을 때 중간에 이치학이 나가서 노래를 같이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나가서 미드나잇 라디오를 헤드윅 혼자서 끝까지 부른 거예요. 끝까지요? 네. 아, 이럴 수가. 그냥 끝까지 혼자 손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더 최악이었던 거는 그 헤드윅 배우님의 그 시즌 막공이었어요. 아, 안 돼. 그래서 끝나고 너무 죄송하다고. 네.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색 달랐어. 좋았어.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헤드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치학이 미드나잇 라디오에 못 나온 거 처음이었다. 또 죄송하다고 했죠. 아이고. 아직도 생각납니다. 야, 이건 진짜 특히 헤드윅은 팬분들이 엄청 많은 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팬분들이 진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뭔 일이? 왜 안 나오지? 뭐지? 연출이 바뀌었? 아닐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이제 후기에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진짜 참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면서도 또 이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뭐 알잖아요. 공연을 하다 보면은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 맞아. 근데 그건 별의별 일들 중에서도 참 별 같은 일이네요, 진짜. 네, 진짜 별이었어요. 진짜 단순한 그런 사고도 네. 아니고. 정말. 뭐 그 뒤로는 딱히 그런 큰 실수들은 없었죠? 네, 공연에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 그게 좀 액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네.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걸로 잘 우려먹을 수 있는 썰이네요. 우려먹고. 네. 또 헤드윅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작품을 사랑하는데. 맞아요. 네. 그날 숙소 가서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진짜. 나 진짜 공연 그만둬야 되나? 그 정도까지. 네. 아이고, 그래도 뭐 잘하고 계시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때 계신 관객분들께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흔들리는 맘,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김주영 씨가 이제 이쪽 일을 하시면서 뭐 어떻게 좀 이 일을 좀 그만둘까? 너무 힘들다 라든지 좀 그런 심경의 변화 그런 게 좀 가장 세게 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일을 하면서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일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순간은 부모님이 지금은 물론 응원을 한껏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연 쪽 일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본가가 지방이라 지방에 이제 쉬러 잠깐 내려갔는데 엄마가 제가 잠든 줄 알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이모들이랑. 근데 그때 엄마가 제 얘기를 하면서 주영이 지금 내려와서 좀 쉬고 있다. 근데 뭐 자리도 못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 딸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저한테는 그 말이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쵸.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들한테는 엄마의 겸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전장치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 내가 아직 엄마가 어디 가서 우리 딸 이런 거 해 좀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못 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건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라고 했던 적도 많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지하게 네. 결국에는 그만둘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재밌어? 뭐 재밌어? 라고 할 때도 사실은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거를 그만둬라 그런 말들이 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 아빠 또 혼자 속으로 소갈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돈도 못 버는데 걱정되고 힘든 일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냥 사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제일 크고 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잘 해야죠. 열심히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울 수 있게. 그렇죠. 참 이런 예술계 쪽이 참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배우로 치자면 어쨌거나 스태프들은 뭐 카메라나 무대 뒤에서 힘을 써주는 사람들이고 어쨌거나 배우가 조금 앞으로 돋보여져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다 뭐 배우는 뭐 뜨면은 진짜 빵이라서 바로 저게 내 아들이야 내가 이번에 뭐 드라마 나왔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직업이 그런 남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런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되게 빠른 길이 없는 빠른 길이라면 오히려 정직하게 그렇게 걷는 게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뭐 빌 게이츠라서 50억 투자할 테니까 저 좀 써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걷다 보니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니까 되게 충분히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공연 쪽 일은 어느 파트든 배우든 요행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는 다른 직업보다 그 대중의 평가에 엄청나게 그쵸.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중들은 훨씬 예민하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운으로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배우가 됐든 스태프도 됐든 왜냐면 계속해서 관객의 뭐라고 하지 능력이 아니라 관객의 어떤 그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 관객의 니즈? 뭐 니즈라든가 어떤 작품을 관람했을 때 이제 뭔가 그런 걸 캐치하고 뭐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스텝적인 부분, 뭐 조명이라든지 뭐 소품, 뭐 분장 등등 이제 그런 것까지 또 이제 되게 잘 체크하시고 막 집어내시고 하니까 뭐 정말 요행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도 늘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저는 뭐 알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배우시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늘 조급해하지 말아라. 뭐 배우는 조급하면 안 된다. 늘 기다려라 말씀하시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간중간 살짝 보여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어머니가 더 조급해 보이는 느낌.
네, 막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언젠가 이 받은 것들을 돌려드리고 떳떳한 이제 그런 아들 딸이 돼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네가 하는 길에 비전이 보이냐? 뭐라고 해 내가? 참 그것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해. 회사라는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년 뭐 실적 예상 막 이런 뭐 그런 거 포트부터 해서 막 계속 회의하고 막 이런 그래서 내년에는 대략 이 정도 저희가 수익 납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맞아. 저희 일은 그게 없잖아요. 우리 뭐 승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승진도 없고 그냥 다음 작품 들어오면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어디 그렇게 가 있는 거고 이런 거라서 뭐 이렇게 비전이랄 게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너 뭐 한 5년 차 되면은 얼마 받고 10년 차 되면 얼마 받냐 몰라요. 저도 달라요. 다 너무 다르고 내가 지금 올해 어떤 작품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작품마다 다른데. 받는 돈도 다르고 쓰이는 시간도 다른데 맞아요. 내가 올해도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쵸. 엄마 아빠한테 맨날 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넘기는. 네. 그쵸. 사실 그게 또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참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 공포 게임 같은데 보면은 그 손정등도 없어. 그냥 이렇게 주변만 살짝 밝혀져서 맞아. 이렇게 막 어두운 숲 걷는 약간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 계속 앞으로 가야 일단 돼. 가긴 가. 몰라 나도. 근데 맞아. 그 끝이 벼랑이 될지 이 다음 스텝이 벼랑이 될지 아니면은 뭐 뭘 기다려야지 뭐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든지 아니 뭐 갑자기 운 좋게 막 그 에스컬레이터나 뭐 그냥 빠르게 걷는 무빙워크 나와가지고 무빙워크 나올 수도 있고 맞아. 무빙워크 나와서 아싸 나 이제 좀 간다 했는데 갑자기 그 끝이 절벽이야. 절벽이야. 막 그럴 수도 있고 나락이고 막. 너무 모르는 일이라서 맞아. 그냥 제가 뭐 배우는 사람들에서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그냥 저희들의 최선은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맞아요. 그냥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요행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해봐요 저희. 열심히 해보게.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자, 김주영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은지. 어떤 일을 했어도 뭔가 공연장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아까 계기를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정말 대학이라는 1차 전직을 위해서 한 계기였고 이제 대학에 왔는데 또 구체적인 직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그거를 고를 때는 제가 20대 초반 완전 극초반에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를 공연장에 데려가 준 거예요. 첫 번째가 닥터지바고였어요. 네. 샤롯데. 근데 샤롯데 가면은 공연장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맨날 출근하면은 이 설레는 장소로 맨날 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야. 예. 공연장이라는.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회사 좀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공연장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백스테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 메이크업 하지? 그러면 공연장에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메이크업을 좋아하긴 했지만 공연장을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뭘 하든 이걸 안 했어도 공연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장 안에서 뭐 어떤 파트 뭐 체험해보고 싶다거나 이 파트 재밌네 했던. 저는 조명. 조명. 네, 조명이 너무 예쁘고 네. 궁금하고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쵸. 조명을 잘 쓰는 공연들을 보면은 막 소름 돋아요. 맞아요. 공간을 그냥 플로어 하나만 깔아놨는데도 조명이 바뀌면은 다른 장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조명이 주는 매력도 정말 대단하죠. 진짜 그 특히나 그런 뭐 대극장에서 막 조명 쫙 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막 하고 빰 하면서 마음 전되고 막 그럴 때 이제 막 희열감 벅차오르잖아 막. 그쵸. 벅차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맛이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아예 예체능을 이런 분야가 아니라면 아예 예체능을 안 했다면 뭐 문학이나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그런 어쨌거나 지금 속해 이런 있는 일. 하나 더 떠오르지. 진짜. 아니 뭐 낭만적으로 이런 직업 멋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전 요리했을 것 같아요. 요리. 전 지금도 요리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리했지 않을까요? 요리. 딱히 그거 말고는 제가 공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요리라면 약간 어떤 식당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장르 뭐 일식, 한식 뭐 이러면. 전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가게. 샐러드 가게. 근데 샐러드 가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괜찮죠. 예전에라면 모르겠지만 요즘 다들 되게 건강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뭐 굳이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포케를 먹거나 샐러드를 먹거나 막 그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샐러드 가게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사장님? 왜요? 베스킨라빈스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하프갤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그건 또 몰랐네요. 이제 베스킨라빈스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샐러드 아니면 베스킨. 그러면은 뭐 멀티버스 어느 곳에서는 여대 앞에서 뭐 샐러드 가게나 베라 가게를 창업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자, 김주영님이 뽑은 최고의 명작, 최애 명작 무엇일까요? 최애 명작은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뮤지컬입니다. 네, 또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꼭 참여해서 최애 명작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공연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재밌고요. 맞아요. 웃겨요. 네, 웃기죠. 굉장히 웃기죠. 네. 그리고 넘버들이 다 너무 좋거든요. 아하. 그리고 넘버가 진짜 좋은 만큼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어렵고 그리고 내용에서 주는 그런 감동도 굉장히 컸었어요. 맞아요. 그 초대권 저한테 주셔서 저도 보러 갔잖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만족하고 음악도 좋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뭐 막힘없이 약간 쑥쑥쑥 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뮤지컬 쿠로이의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2020년 창작 산실의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었던 창작 뮤지컬로서 팝 음악, 브리팝, 재즈, 보사노바, 국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코믹하고 재치 있는 이야기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홀로그램 매핑 영상과 입체감 있는 무대, 소품과 조명도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유쾌한 분위기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2년 제6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등 이제 3관왕을 했던 작품입니다. 저도 이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당시 뭐 그냥 이렇게 저도 별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뭐 잘 몰랐었어 가지고. 그쵸. 대학로
소중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고 단순히 이제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 처음에 뭐 극장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핸드폰 꺼주시고 하는데 막 그때부터 엄청 재밌더라고요. 막 배우분들이랑 뒤에서 배우분들이 그걸 소개해 주시는데 찐으로 뭐 장난치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맨날 바뀌고 소개 멘트를 약간 그날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좀 랜덤으로 캐릭터를 바꿔서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멘트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꿍시락꿍시락 조용 좀 해 이러고 막 아니 막 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래서 스토리도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운 면도 많았고 또 그런 좀 후반부에 있는 그 감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정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그러니까 영화로 비유하자면 웰메이드 그런 뭐 청춘물 약간 그런 거 본 것 같다. 맞아. 보통 이제 청춘물 그런 뭐라고 하죠? 로코물이나 뭐 이제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늘 가끔 되게 똑같은 메타포들이나 장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 주인공의 그 셋업 뭐 이렇게 쇼핑하러 갔는데 막 이상한 옷만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거 있으면 막 그 베프가 막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베프가 이제 돌아 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구두에 막 되게 예쁜 옷 입고 그때는 용기 없이 이렇게 막 되게 이게 머쓱하게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막 엄지척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본 장면들이나 거나 많이 느껴본 감성들인데 뭐 늘 봐도 즐겁고 약간 그런 것들. 맞아. 그런 것들이 또 쿠로이 저택에 있으면서도 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신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또 너무 재밌었던 작품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선정하셨잖아요. 도저히 선정 하나만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제가 진짜 준영 씨 아시다시피 헤드윅 무쇠라 가지고 그냥 헤드윅 얘기로 2박 3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헤드윅. 그럼 좀 왜일까요? 처음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게 언제예요? 처음 만나게 된 게 21년도? 아니다. 20년도? 그때 관객으로인가요? 아니면 스텝으로? 관객으로는 더 전이죠. 네. 제가 20대 초반에 완전 초반에 봤으니까 근데 관객으로 봤을 때도 충격적이었고 내가 이거를 하게 됐을 때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쵸. 할 수 있을까? 그게 먼저였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설렜죠. 또 이제 스텝으로 참여하면은 단순히 관객의 그런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보다 뭔가 채워지는 정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어떤 걸로 구성돼 있고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뭐 그런 게 더 있다 보니까 더 좀 몰입되고 사랑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장도 분장이고 이야기도 이야기고 뭐 하나 제 맘에 안 드는 게 없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렇군요. 이래서 헤드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완벽한 성전환 수술에 실패한 트랜스젠더 러커 헤드윅과 밴드 메이트들을 주인공으로 한 콘서트 형식의 뮤지컬입니다. 헤드윅과 헤드윅의 밴드인 앵그리 인치가 공연을 벌이면서 헤드윅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인데요. 한국에서는 2005년 초연 이후 작년까지 무려 14년이나 공연됐고요. 헤드윅의 매니아를 헤드 헤즈라고 이름되어 활동하는 등 최고 인기작 중에 또 하나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못 봤다는 게. 근데 이게 비단 제 탓이 아닌 게 일단 배우분들부터 빠방하잖아요. 그쵸. 진짜 피켓팅이에요. 피켓팅. 맞아. 가뜩이나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배우진들까지 막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쉽사리 볼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텝으로 참여하면 참 좋겠네요. 그 수많은 공연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헤드윅은 여기저기서 뭐
나 뮤지컬 추천해줘 하면 너 이거 봐봐 하는 그런 유명작이죠. 유명작이고. 그럼 헤드윅의 넘버 중에서 혹은 장면 중에서 가장 딱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할 때 재밌는 거는 네. 위그 인 어 박스라는 넘버 네. 그 장면 너무 재밌고요. 제가 보고 들을 때 좋은 거는 미드나잇 라디오. 맨 마지막. 네. 위그 인 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트레일러, 헤드윅이 살고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헤드윅이 공연 중간에 그 트레일러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변신을 하고 그 트레일러가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열려요. 제가 그 트레일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정말? 그 안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아주 빠르게 모든 거를 바꾸고 이렇게 트레일러 밑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아니면 제가 헤드윅의 등장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도 또 되게 신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스릴이 있어서 그 퀵체인지가 되게 재밌고 노래 들을 때도 재밌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있는 그 기분이 어떨지 아찔하죠. 그렇죠. 설레면서도 또 쫄리면서도 네. 또 해내면 또 즐겁고 그리고 그 트레일러 그 이렇게 살짝 열리거든요. 네. 제가 체인지하고 있을 때 네. 그럼 그 틈 사이로 그 리드 기타 감독님이랑 네. 그 눈을 이렇게 마주쳐요. 그럼 만약에 감독님이 막 계속 이제 반주를 연주를 하시는데 이제 눈짓으로 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됐냐고. 안 됐어요 이러면은 반주를 몇 마디 더 해주세요. 더 해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 보면서 하는 게 또 재밌죠. 그런 것도 또 새로운 재미겠네요. 맞아요. 이게 헤드윅도 막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헤드윅은 약간 배우들마다 또 약간 분장이 좀 다르잖아요. 얼굴 분장이. 네, 얼굴도 다르고 가발 색깔부터 해서 디자인까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헤드윅은 배우들이 가발 색깔을 고르고 선정을 하고 디자인도 배우들이 골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리저리 시연을 해가면서 그 배우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그 배우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왜 이게 기억에 남았냐면 막 또 헤드윅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막 저한테 하면서 야 너가 만약에 헤드윅을 한다면 어떤 분장을 하고 싶어? 근데 뭐 두 가지로 대충 나눠서 했거든요. 하나는 엄청 여성스럽게 막 눈꺼풀에 막 레인보우색 막 무지개 막 쫙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그냥 검정색이라고 그냥 검정색으로만 오히려 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는 어떤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헤드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렇지만 대충 이 줄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헤드윅이 트랜스젠더 수술에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의 계속 성 전체성에 대한 건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헤드윅을 한다면 나의 헤드윅은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막 아직 그 전에 뭐 여성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나는 나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막 이런데 내 몸은 아직 남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의될 수 없는 외로움으로서의 헤드윅을 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난 검정색으로 할 거야 라고 막 대답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러면서 나도 검정색이 좋아 이래가지고 잘 맞았다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드윅 너무 보고 싶네요. 참. 맞아요. 헤드윅 네. 그 하셨을 때 초대권 같은 게 나오나요? 워낙에 근데 그 작품이 잘 팔려가지고 초대권 나오기가 희박합니다. 그쵸, 매우 희박하죠. 나오더라도 저희가 뭐 공연을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3개월이면 또 네, 공연을 100몇 회를 하는데도 초대권이 나오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풀 매진이니까. 네. 그럼 다음 헤드윅 공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인터파크 비벼 보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아른거리는 이선좌가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안돼. 포도알은 없지. 네. 아, 알겠습니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자, 김주영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네. 연극 배우 네. 이호철 배우님입니다. 아, 연극 배우 이호철님. 왜 선정을 해주셨죠? 사실은 저는 저랑 같이 작품을 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실력적으로는 사실 제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배우들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1대1로 보내는 스태프잖아요. 그렇죠. 분장을 하면서 막 토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공연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너무 존경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호철 배우님은 저랑 공연을 2개 네. 같이 했는데 이제 연극 스카팽이라는 공연에서 처음 만났고 또 얼마 전에 타인의 삶이라는 공연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스카팽이라는 공연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분장콜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늦지 않는 거예요. 분장쌤들한테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지각하지 않는 거. 단 한 번도 늦지 않았고 물론 타인의 삶 때도 한 번도 안 늦었어요. 일단 그 시간 약속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평소 태도라고 하니까 뭔가 건방진데 이 사람의 평소에 행실이나 그런 것들이 말씀하실 때 장난도 진짜 많고 장난기 엄청 많으시죠. 준영 씨도 뵀잖아요. 장난기 엄청 많고 말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선이 정말 기깔나요.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센데 그런 장난도 뭔가 그분이 이분이 하면은 밉지가 않은. 전혀. 그런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누가 싫어하지? 네. 그리고 그렇다고 본업에 소홀한 것도 전혀 아니고 너무 잘해. 맞아요. 본업 존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기복이 없는 그리고 남들한테 되게 무해한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본업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닮고 싶다.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연극 배우 이호철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87년생이시고 서울예대 연기 전문 학사를 나오셔서 2006년 뮤지컬 메시아로 데뷔, 2012년부터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2018년과 2019년에는 국립극단 시즌 단원으로서 활동하셨고요. 3월에는 오슬로, 뼈의 기행, 스카팽, 한여름밤의 꿈, 햄릿, 타인의 삶, 붉은 낙엽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본 건 스카팽이었죠. 그쵸. 그 당시에 이제 스카팽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작품이다, 꼭 보러 와라 이래서 초대권인가 뭐 할인권인가 그거를 받아서 보러 갔는데 작품 자체가 너무 제가 끝나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작품이 재밌고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몇몇 배우분들이랑 이제 뭐 뒤풀이, 뒤 술자리를 이제 가졌는데 이제 그때 처음 뵀는데 너무 재밌으시고 말이 진짜 말씀하셨던 건 너무 너무 웃기고 정말 그런 뭐 푸근한 매력도 있고 너무 편안한 매력도 동시에 있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더 만나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효철 배우님 너무 좋죠. 그날 그 스카팽 무대에서도 너무 연기 잘하셨고 그 딱 스카팽이라는 작품이 그 말씀하셨던 그 이효철 배우님만의 그런 어떤 유머러스함, 그런 능수능란함, 유연함 같은 게 좀 가장 묻어있던 작품이 아니었나 스카팽이. 보면서도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타인의 삶이나 뭐 붉은 낙엽 같은 그런 좀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을 했을 때의 이효철 배우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카팽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사실은 실제 모습은 스카팽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뭐 그런 좀 딥한 작품에서 이런 조금 유연하고 재밌는 배우님이 한두 분 있는 게 정말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무대 위에선 진중하지만 그 무대 뒤에 뭐 연습 과정 속에서 다들 사실 그런 작품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칙칙해지고 다운되고 막 감정 소모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딱 그 과정에서 좀 유하게 이렇게 그걸 좀 유화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이렇게 맞아요. 한번 시리어스 할 때 연습할 때 빡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좀 나와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확실히 분위기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참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제가 꿈꾸는 배우가 뭐냐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했을 때 막 연기를 막 정말 이렇고 막 이런 배우보다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있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막 스태프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이번 작품의 어느 역할에 왕조영 배우 들어오는데 진짜 좋겠다, 뭐 즐겁겠다, 뭐 좋겠다, 뭐 그런 실력적으로도 뭐 인성적으로도 뭐나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배우, 함께 하면 좋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인데 저도 한번 좀 잘 처신 잘하면서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 15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렇죠. 벌써 1시간 좀 가까이 됐어요. 너무 긴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떠들었나? 아닙니다. 더 떠들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또 뭐 있으신지? 사실은 그 준영 씨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대로 그렇죠.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준영 씨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기로 하고 그 팟캐스트들을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게스트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경우는 좋아? 뭐 좋아? 누구 좋아해? 누구 좋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거기에 뭔가 이유를 붙여서 깊게 고민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걸 뭐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만의 언어로 해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짜투리 코너 내 인생의 해답. 자, 내 인생의 해답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책 보이시죠? 예. 검정책. 그 내 인생의 해답 이거 아시나요? 이거 한 번 해본 적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책 모서리에 손가락 검지를 올려둔 뒤 여기를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
그거를 읊조리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느끼시다가 딱 느낌이 오는 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뭔가요? 제가 올해 네. 저 자신에게 네.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이 올까요? 아, 과연 올해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순간 왔습니다. 네. 자, 한번 펼쳐보시죠. 하나, 둘, 셋. 왜요? 뭔데? 뭔데? 이거 맞아? 왜요? 뭐라고 나왔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너 예.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이거 했던 것 중에 가장 단호했어요. 가장 명료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절대로 올 수 절대가 꼭 그런가요? 뭐 절대 올 수 절대 어떻게든 실드를 치고 수습이 안 되죠? 만족 못 할 수 있죠. 만족은 못 하는데 대만족은 또 가능할 수 있다. 대만족이었는데 절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았다. 대만족이었는데 절대로일 수도 있잖아. 그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늘 이상을 높게 가지라는 뜻으로. 제가 봤을 때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겁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꼭 온다라고 하면 뭐 이번 년은 뭐 잘 풀리겠네 이러면서 마음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해이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책은 지금 와인잔을 흔들면서 악역은 익숙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앞으로 더 가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었어. 하지만 난 여기서 지금 나쁜 놈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예. 잘 풀리실 겁니다. 뭐 아직 3월밖에 안 됐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좀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텝, 게스트가 생각하는 스텝이란 무엇입니까? 스텝은 닌자죠. 닌자다. 닌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닌자 같아요. 왜요? 닌자는 타겟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타겟은 관객들이고. 그쵸. 뒤에서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그쵸. 그러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쵸. 존재도 모르는. 그쵸. 그러나 닌자가 있구나. 알 수 있는. 알 수 있죠. 그런 거죠. 또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또 그럼요. 조용히 은밀히 처리해내는. 그럼요. 이 표현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그쵸.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표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분장 사고 있었던 것처럼 가끔은 타겟 이게 뭐 예를 들어 닌자 누구 죽이고 와라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네, 타겟에게 노출당하면은 그럴 때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주영 씨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과 모든 배우분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 15화 끝.